안녕하세요, 이원섭입니다. 쌍용차 뉴코란도, 지프 코란도는 진짜 쌍용차의 대표 모델 그 자체였죠. 2005년에 단종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부활되면 좋을 것 같다 라면서 많이 회자되던 그런 차이기도 합니다. 지프 코란도의 부활에 대해서 쌍용차는 현재로서는 일단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글로벌 트렌드와 지프 형태의 정통 SUV들이 기록하고 있는 판매 실적을 보면 쌍용차가 후회할 만한 일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최저 기본가 8,640만원, 최고 기본가 9,670만원.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네, 랜드로버 디펜더 이야기입니다. 9월 중 국내 출시를 앞두고 지난 6월 8일에 사전 계약을 실시했죠. 이후 10일 만에 무려 300대가 넘는 사전 계약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프 랭글러는 올해 상반기 무려 1,426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39.8% 성장한 수치입니다. 지난 7월에 사전 계약을 실시한 포드 브론코는 북미 시장 출시 한 달 만에 16만 5천여 건의 사전 계약을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작년 2월 출시 이후 한 달에 3,000대 판매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코란도와는 상반된 분위기네요. 자,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소비자들이 지프 형태의 정통 SUV를 진심으로 원했다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쌍용차가 지프 코란도에 대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요즘 지프 형태 SUV를 누가 사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심지어 일부 소비자들도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셨는데 이게 완전히 빗나가 버리고 지프 형태의 정통 SUV가 보란듯이 잘 팔리고 있는 겁니다. 쌍용차 입장에서는 배가 진짜로 많이 아프겠죠. 원래 유행은 돌고 도는 법이죠. 디자인 유행도 돌고 돌아서 요즘 레트로 디자인이 열풍을 일으킬 조짐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프 형태의 SUV들이 좋은 판매 실적을 보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 레트로 디자인의 전기차를 출시하려는 제조사들도 많습니다.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오닉 5를 통해 포니의 디자인을 살리려는 현대차가 대표적이고요. 폭스바겐도 내후년 출시 예정인 ID 버즈에 마이크로버스의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니밴의 시초로 불리는 바로 그 차죠. 이외에도 미니는 클래식 쿠퍼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은 미니 EV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많은 제조사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레트로가 트렌드인 것이 확실하다는 건데요. 쌍용차는 결국 이번에도 그 트렌드 흐름을 놓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No, God! 특히 국산차 중에서는 지프 형태의 정통 SUV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프 코란도가 출시되었다면 일찌감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쌍용차가 만약 지프 코란도를 다시 개발했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글로벌 트렌드대로 움직이는 셈이었던 겁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소비자들 의견을 무시하더니만 꼴 좋다, 댓글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다, 큰맘 먹고 결정하는 일마다 엇나가니 진짜 불쌍하다, 대략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프 코란도를 부활시켰더라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래 쌍용차는 지프 형태 SUV에 정평이 나 있던 제조사였으니까요. 그래서 네티즌들의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죠? 코란도 회밀이, 무쏘, 뉴 코란도로 이어졌던 SUV 라인업을 보면 쌍용차가 어느 정도로 정통 SUV에 강한 회사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말씀드렸던 차종이 연이어 등장했을 때가 쌍용차의 최전성기였죠. 어떻게 보면 쌍용차가 비판받는 이유는 지프 코란도를 부활시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코란도라는 이름이 가진 헤리티지를 이렇게 생긴 차에 사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현행 코란도에는 다른 이름을 썼어도 좋지 않았을까요? 뭐 그랜드 티볼리, 티볼리 마스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쌍용차도 지프 코란도의 부활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전에 편집장님과의 인터뷰에서 쌍용차 홍보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었죠. 쌍용차 내부적으로도 신형 코란도 개발 과정에서부터 시장 조사도 참 많이 하고 깊은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모험이자 부담이 큰 사안이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프 코란도를 부활시키려면 프레임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비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데 수요가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요. 인터넷 여론은 인터넷 여론일 뿐 실제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서 제조사로서는 굳이 위험한 모험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쌍용차의 행보와 티볼리의 몰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티볼리가 뛰어난 성적으로 소형 SUV 시장을 선점하자 갑자기 티볼리를 중심으로 쌍용차의 브랜드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니까요. 코란도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헤리티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아쉬울 수밖에 없죠. 심지어 티볼리의 디자인이 매력을 잃고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셀토스에 밀려 시장 선두권에서 멀어지자 코란도마저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됐으니까요.
원래 패밀리룩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 플래그십 모델에 녹아든 디자인 철학을 모든 라인업이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잖아요. 쌍용차는 반대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꾸로 패밀리룩을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요. 결국 티볼리를 마치 플래그십 모델처럼 이용했다는 건데, 티볼리의 디자인이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과 판매량을 비교해봐도 참 안타깝습니다. 쌍용차가 현행 코란도에 사용한 개발 비용이 약 3,500억 원, 하지만 판매량은 한 달에 3,000대를 넘지 못했고 최근에는 2,000대마저도 넘지 못하고 있죠. 이 때문에 지프 코란도를 출시했더라도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았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자동차 브랜드 내에는 참 많은 차종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차종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곤 합니다. 어떤 차종은 판매량을 견인해서 제조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벌어다줘야 하고요. 어떤 차종은 판매량이 저조하더라도 대표 모델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쌍용차는 글쎄요, 이런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량 견인 모델인 티볼리에게 브랜드 이미지 선도라는 뜬금없는 임무가 주어졌고요. 정작 브랜드 이미지를 선도해야 하는 코란도는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리고 말았죠.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쌍용차의 대표 모델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도심형 SUV의 판매량이 좋으니 그곳에 집중하겠다. 물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도심형 SUV에만 집중하고 정통 SUV에는 소홀하게 되면서 쌍용차의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흐릿해져 버린 거죠. 다른 제조사들도 도심형 SUV에 집중하는 모습이지만 정통 SUV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지프는 도심형 SUV인 레니게이드,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를 판매하면서 정통 SUV인 랭글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요. 랜드로버와 포드는 단종되었던 정통 SUV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는 아예 정통 SUV의 럭셔리 감성을 더해버려서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쌍용차도 정통 SUV인 지프 코란도를 부활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이어가되 티볼리와 렉스턴 등으로 좋은 판매량을 이끌어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을 것 같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쌍용차는 지프 코란도 부활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고민만 하다가 끝난 꼴이 되어버렸죠. 이제는 지프 코란도의 부활이 문제가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니까요. 최근 쌍용차는 14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기업인 마인드라도 투자를 포기하고 쌍용차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10년 만에 다시 맨바닥에 던져진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 기업들이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대부분이 중국 기업이라서 네티즌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명 상하이차 악몽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쌍용차는 2004년에 이미 한 차례 중국 기업에 인수되었던 바 있죠. 그 기업이 바로 상하이 자동차인데, 당시 쌍용차가 상하이차로부터 약속받은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술만 유출당한 채 그대로 버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중국 기업에게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 기업에 인수당한 뒤 수모를 겪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인수 기업이 중국 1위 배터링 기업인 CATL이죠. CATL이 악의를 품고 쌍용차를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쌍용차는 전기차 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겁니다. 물론 CATL도 단숨에 완성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겠죠. 윈윈 전략이네요. 그러나 지금까지 쌓인 적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고 판매 실적도 날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를 만나더라도 당장의 앞날이 밝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나마 전기차라는 돌파구가 있지만요, 지난달에 티저 이미지만 공개된 전기차 E100가 벌써부터 혹평을 받는 상황이죠. 티볼리, 중볼리, 대볼리에 이어 전볼리마저 나왔다, 이런 식으로요. 쌍용차는 국내 기업, 그리고 국내 기업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죠.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산 자동차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겠죠. 이미 현대차 그룹이 82%를 독점하고 있는 국산차 시장에서 쌍용차가 이탈해버린다면 당연히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줄 거고요. 경쟁자가 줄어들었으니 현대차가 독점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형태는 더욱 심해질 겁니다. 시장을 독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시장을 독점한 현대차가 아니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현대차를 견제할 만한 경쟁자가 없으니 현대차가 오만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아마 이미 그렇게 돼버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들에게 가겠죠. 현 상황에서 쌍용차의 미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쌍용차의 미래와 지프 코란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쌍용차와 지프 코란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토포스트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이거든.